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른바 파묘 공방으로 과열 국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로 인한 내용이 심화하는 양상인데요. 복잡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취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죠.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당권 경쟁이 뜨겁다 못해 살벌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김 전 총리에게 총리가 당대표 로망 발언한 건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전략은 바꾼 걸까요? 노선 투쟁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도 확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쭉 주장해왔던 진보적 노선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노선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두 분이 만약에 이 8월 17일까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노선 투쟁을 만약에 민생과 동떨어진 거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민생과 동떨어진 노선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저의 시각은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할 때 민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도 실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보 노선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지금 과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과거 파묘 예.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국민들이 느낄 때, 자,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안 거둘 것인가, 중도 실용 노선에 맞춰서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지금 약간 과거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가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노선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 지금 민생보다는 과거에 집중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청계와 김민석 전 총리 간의 파묘가 시작이 됐는데, 친청계에서 김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불참했던 상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성윤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김 전 총리가 감기약을 먹고 잤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한 사람은 못 깨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서 할 법한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언어죠. 예. 지금 민주당 내 여러 후보들의 공방을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나올 법한 예. 얘기가 나와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죠. 이제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국정의 짐이다,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자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성윤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여져요. 예. 특히나 가장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상징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 행위 과정에 과연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리에 왜 없었느냐, 뭐 했느냐, 이것을 꼬집은 거예요. 그것은 민주당의 상징 자본을 건드려서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당권 투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미래에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정책이나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민주당스럽지 않았다,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런 개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공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벌써부터 좀 세게 치고받다 보니 전대 이후가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 두 사람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지 않다가 좀 갑자기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대의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저희가 느낄 때도 그렇고 친문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표를 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고민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친문과 친명이 좀 너무 갈등이 심하다,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혐오의 언어, 멸칭의 언어, 이런 걸 쓰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그 김민석 전 총리의 그 대결이 너무 갈등으로 치닫는 거를 중화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출마 자체가 뭔가 이 갈등을 극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보다는 정책적 대결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의 그 내부 투쟁이 약간 노선 투쟁에서 약간 정책적 투쟁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책적으로 뭔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책적 전환을 하는 것이 고민정 후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잘 해내신다면은 갈등을 정책적 노선으로 정책적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대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당대표 선출의 결선 투표제가 아닌 선호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어느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사실 보세요? 유불리에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호 투표제가 뭐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투표를 한 다음에 1, 2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 결선 투표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1, 2등 이외에는 나는 지지하지 않아. 근데 그럼 난 결선 투표제에 참여하지 않아. 이런 분들도 선호 투표제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하면은 적어서 내면은 이거를 그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호 투표제는 결선 투표제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고 뭔가 누구에게 유리하다, 누구에게 불리하다 이거는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는 그 정청래 후보가 아닌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써올린 징계 카드, 특히 영구 복당 금지 발언 이후 당내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정적 제거용 공포 정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권에서는 기강잡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공포 정치인가요? 아니면 기강잡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징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조차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예.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은요, 비공개 최고위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기초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본인이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당내에서 결정한 컨센서스를 어기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본인의 어떤 자리를 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위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복당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당 여러 한동훈 의원 등등과 연계가 되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당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징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징계를 마냥 안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사안별로 봐야 되고 인물별로 봐야 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 수위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비공개 최고의 발언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중앙당 상황과 모두 이 징계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요. 징계가 아직 윤리위에서 게시되지도 않았는데 예. 징계가 청구된 것만으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청구됐는지가 너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 당에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만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비밀 관리, 기밀 관리를 좀 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또 그걸 속속 그러니까 뭐 전하는 상황이기 언론의 때문에.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그것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현 정치 상황과 결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줄지 과거 징계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징계가 만약 필요하다 안 하다 윤리위가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 관리 자체가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윤리위 제소에 맞서서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 앞서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할 때 민주당과 짬짬이를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윤리 제소하는 건 물타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초의회 사례 있잖아요. 예. 그 사례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2자리입니다. 그중에 한 자리가 국민의힘의 몫이에요. 제2당의 몫인데 그러면 당내에서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조배숙, 조경태, 박덕흠 3명의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선출을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추천하겠다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 이후 국회 표결 직전 이 상황에서 박덕흠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박덕흠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사람을 국회 부의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 반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조경태 의원 반대 표결이 20여 표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 소속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과연 기강잡히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치훈 부대변인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이 좀 얽혀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그렇죠. 생각 갖고 계신가요?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징계 전국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조경태 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게 아니라 본인을 비판하면 해당 행위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해당 행위 때문에 징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조경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판을 벌린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봤을 때 너무 부적절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도 저희 당에 있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한 게 아니라 조경태 의원이 하는 주장하는 것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은 저는 징계 논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금 징계 논의의 전국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사람을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저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징계 정치, 그리고 바깥에서는 전국을 돌며 선관위 사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잖아요. 8월까지. 8월까지인가요? 내년 8월까지 완주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민의힘 상황은?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리 회부나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거취 문제는 이미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변동이 더 있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징계한다면 그 법원에 가서 역풍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윤리위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맞는 수위에 맞게 윤리위가 나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요, 이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민주당은 특검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 사안을 특검 추천 문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야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후폭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또 정치권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내용이 드러나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게 뭐지라고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럼 검찰이 이거 더 해와 보안 수사를 검찰이 원래 하던 거를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조금 더 해와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땐 부족해라고 하는 걸 보안 수사권 요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 장윤기 사건을 꼭 집은 게 아니라 경찰이 만약에 부실하게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걸 악용했던 이유가 정치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정치권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해 왔거든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이런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조금 약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부각이 된 마당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8.17 우리 당의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장윤기 사건 관련돼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밑바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이대로 기소가 됐다면 이 장윤기, 이 흉악범이요. 하한, 그냥 단순 살인, 하한,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만 받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관할에 있는 경찰이고 그 경찰 권한을 이용해서 장윤기의 핵심 증거들, 리얼들과 여러 케이블 타이를 다 인멸한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기소를 다시 해서 강간 목적의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이 부정이고 잘못된 동지애죠. 이것이 중간에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앞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권까지 잃게 된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지금도 많은 경찰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경찰분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를 종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병기 전 민주당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아가서 진술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 드러났는데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안 수사권은 일부 정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런 민생 사건,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점들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이 법안을 다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보안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기 사건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치권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속 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창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